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큰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아이온큐 사업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들에 대한 힌트를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크게 소식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줌이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양자 컴퓨터와 AI는 어떤 관련성을 맺고 발전하고 있는지, 또 미국의 AI 교육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줌이 5월 21일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화를 전 세계적으로 줌 플레이스 그리고 줌 미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줌 미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양자 내성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줌폰, 줌룸과 같은 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도 제공이 될 예정인데 저 화상회의에서 양자 내성을 종단에서 종단까지 제공하는 첫 번째 회사로 만든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도입했느냐? 특정 상황에서는 공격자가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캡처해서 지금 저장해 놓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했을 때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학하고 나중에 해독한다라는 방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문서나 이런 화상회의 자료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수준이 올라오면 그때 이 저장해 놨던 데이터들을 해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줌은 이러한 잠재적인 미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선제적으로 가져갔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줌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은 줌 자체적으로도 이 주고받은 데이터, 미팅 데이터 같은 거를 해독할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학하고 나중에 해독하는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NIST, 미국의 표준을 설립하는 NIST가 표준화 중인 알고리즘을 도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 어느 정도 잠재력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양자 컴퓨터가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5월 24일에 과장의 마법이 아닌 양자, 특별 양자 인공지능이라는 기사가 지금 연속적으로 양자 관련된 매체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 컴퓨팅과 AI가 강력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특히 머신러닝, 최적화, 데이터 분석과 같은 방대한 계산 능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AI를 강화해서 발전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이제 막 챗GPT,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열리고 있죠. 그래서 AI를 강화시킬 키가 양자 컴퓨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AI 시스템이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지능적으로 발전을 한다. 기존 컴퓨터는 이 방대한 데이터셋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여기 등장해서 처리 능력과 효율성에서 양자 도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응용 사례, 뭐 물론 아직은 초기지만 지금은 시연을 한 정도지만 제대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한다면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돼서 약물 발견을 혁신하고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인다. 그게 이제 양자로 강화된 AI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시장 동향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기존 시스템이 놓치는 패턴과 인사이트들을 가져갈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 모델을 형상시켜서 기후 변화에 대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양자 AI는 더 발전된 능력을 가진 AI 시스템으로 만들어준다. 물론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했고 도전 과제와 극복해야 될 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아직 양자 컴퓨팅은 초기 단계에 있고 안정적이고 오류 없는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자 오류 수정이 필요하게 되고 더 안정적인 큐비트가 필요하다. 이 두 개가 핵심적인 과제이고 기존 고전적 시스템 인프라에 양자 AI를 통합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온큐 같이 기존 데이터 센터에 합칠 수 있는 형태로 폼팩터로 나와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크게 문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단기적인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합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반화될 거다. 실제로 엔비디아도 이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AI 모두 능숙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 양자 AI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은 가장 흥미로운 미래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 내부 내용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본 게 현재 노력과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생성형 AI의 실용적인 응용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파타 AI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여기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성형 AI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고요. 피터 제프맨 CEO는 현대자동차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했죠. 그 로봇을 굉장히 현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회사인데 로봇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컴퓨팅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외에 퀀티니엄 역시 일본의 추부 대학과 함께 인간 의사결정 등 인간 인지를 모델링하기 위해 양자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양자 컴퓨터를 좋게 보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이 부분 퀀티니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양자를 통해 자연어,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을 때 이 언어가 양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속한다고 확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모델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델링하거나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데 양자는 이게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초기 결과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자 AI 또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미국에 발의가 돼서 관련 기관들이 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피터 제프맨 CEO도 이런 양자 컴퓨팅과 AI 분야에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법안이 패스가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5월 23일에 켄트웰 모란 상원의원이 AI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주요 목표는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전문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주는 거 그리고 AI 교육과 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이건 이제 전문 대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대학들의 허브를 설립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양자 분야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하고 양자 정보과학 AI 연구개발 뭐 이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돈을 투입해달라. 농업에도 AI를 활용하고 이 전문 대학들도 지원을 해서 AI를 교육할 수 있게 하고 202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AI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이나 농촌 지역 주민 등 소외된 인구에 대한 AI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AI와 양자를 묶어서 이쪽 분야에 연방 정부가 큰 돈을 투입을 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잃지 않고 양자 시대를 가져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큰 흐름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립대학교 총장은 AI 및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워싱턴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정부 업무 부사장도 상무 전무급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교육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AI로 인한 기회를 준비하고 이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단계다. 라고 했고 피터 제프맨 CEO 역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 AI에서 정보 투자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QEDC의 전무이사 역시 이런 고급 학위를 가진 과학자 엔지니어 교육을 꼭 해서 AI와 양자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초기지만 AI와 합쳐졌을 때 AI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거기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온큐의 현대차와의 자율주행차나 이런 배터리화학 쪽에서의 협력이 뭔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로 지금 현대차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모셔널이 어렵다라는 근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현대차와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 합작법인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근데 5월 9일에 이 자율주행 제품 상용화 계획을 연기하고 직원 일부를 해고했다라는 이 모셔널의 발표가 있었는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는 아직 쉽지 않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모셔널은 이렇게 봤지만 현대자동차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곧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한 6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존 지분 50%에서 56%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기존에 앱티브가 보유한 지분 11%도 6천억을 추가 투자해서 지분율을 67%까지 올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모셔널은 자체 지분을 줄이지만 현대차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본인들이 주권을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셔널만 힘든 게 아니고요. 보시면 포드와 폭스바겐이 공동 설립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코 AI 역시 작년에 폐업을 선언했고, GM도 이런 로보택시 이런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입을 1조 이상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포드는 레벨 4 자율주행을 포기했고요. 애플 역시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를 폐기했습니다.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가? 일단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업들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에만 5천억 순손실, 2023년 상반기에는 7천억. 그래서 누적 적자가 2조나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력 규모도 꾸준히 줄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차의 자율주행 투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올해 3월에 전동차와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2026년까지 68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셔널은 자체 지분을 줄여도 현대차는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이고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시가 두둑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용화가 늦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모셔널과의 합작법인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온큐와의 이런 자율주행차 부분도 물론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테슬라인데, 올해 8월에 이제 FSD를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쪽 역시 창안자동차, 지리자동차, 상하이차 이런 업체들이 화웨이와 바이두, IT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필수다. 모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 구도를 지속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체적인 자율주행 연구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HDA2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인간이 개입을 중간중간에 하면은 이제 차를 좀 편하게 몰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핸들을 놓고 달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몇 번 시승도 해보고 했을 때는 아직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물론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이 고속도로 자율주행 연구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네시스 G90이나 EV9의 HDP를 구독형 옵션으로 선보일 계획이었는데 아직은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셔널이 뭔가 직원들을 내보내고 상용화 계획을 늦췄다고 해서 아이온큐와 현대차와의 협력, 그런 양자 컴퓨터 도입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현대차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기업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줌이 양자 내성 암호화를 도입했다는 거는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행동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양컴이 아직은 초기지만 AI를 강화하는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오류 수정과 같은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또 더 많은 양자 AI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비롯한 관련 기업 조직들이 AI 교육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이렇게 큰 흐름은 양자가 되는 방향으로,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모셔널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현차는 지분을 50%에서 67%까지 확대하면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026년까지 70조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면에서 아이온큐와 협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총평을 내려보면 양자 컴퓨터 초기 소형 모델들은 이미 나왔죠. 2020년을 전후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기업과 정부들이 도입해서 써보는 단계. 근데 여기서 AI를 강화하는 역할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용적인 응용 분야를 탐색하고 있고, 오류 수정, 고품질 큐비트 대량 증가가 양자 시대를 열 것인데, 이 시점을 한 2030년 내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흐름을 아셔야, 뭐 당장 구체적인 숫자들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봐야 하루하루 주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아이온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2030년 즈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양자 컴퓨터의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 아이온큐와 현대차와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